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생리대 무상 공급. 이 뉴스 보고 가슴이 철렁한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탈모인들의 고통, 생리대 가격의 부담, 물론 공감합니다. 필요한 지원입니다. 하지만 걱정되는 건 타이밍, 재원, 그리고 우선순위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재정 상황 밖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건강보험은 당장 내년에 적자로 돌아섭니다. 국가부채 사상 처음으로 GDP의 50%를 뚫었습니다. 고령화 속도 전 세계 압도적 1위입니다. 집안에 빚은 쌓이는데 우리 헬스장도 끊고 보약도 지어 먹자고 하는 상황. 과연 이게 맞는 걸까요? 오늘 저와 함께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보시죠.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복지 뉴스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시간을 조금 돌려보죠. 2025년 12월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탈모는 생존의 문제다. 급여화를 검토하라. 인터넷이 난리가 났습니다. 환호성도 터졌죠. 급여화란 쉽게 말해 건강보험공단이 병원비의 70%를 대신 내준다는 뜻입니다. 내 돈 3, 4만 원 들던 약값이 1만 원대로 뚝 떨어지는 거죠. 문제는 규모입니다. 우리나라 잠재 탈모 인구 무려 1,000만 명입니다. 국민 5명 중 1명이죠. 정부는 연간 1,000억 정도 들 거다라고 했지만 의료계 추산은 다릅니다. 최소 1조 원에서 최대 3조 원, 무려 30배 차이가 납니다. 왜일까요? 경제학에는 모럴 해저드, 도덕적 해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싸지니까 더 쓴다는 겁니다. 마트에서 1+1 행사하면 안 살 것도 사게 되죠. 의료 쇼핑도 똑같습니다. 가격 장벽이 낮아지면 병원 안 가던 잠재 환자 수백만 명이 병원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정부의 계산기에는 이 폭증하는 수요가 빠져 있습니다. 생리대 무상 공급도 볼까요? 한국 생리대 비싼 거 맞습니다. 일본보다 40% 가까이 비싸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두 개 회사가 시장을 꽉 잡고 있는 독과점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퀴즈 하나 드립니다. 물건값이 비싸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1번, 독과점을 깨서 가격 경쟁을 시킨다. 2번, 세금으로 사서 공짜로 나눠준다. 경제학 교과서 정답은 1번입니다. 경쟁이 붙으면 가격은 내려갑니다. 그런데 정치인은 왜 2번을 선택할까요? 1번은 표가 안 되고 2번은 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독과점을 규제했습니다 보다 정부가 공짜로 드립니다가 훨씬 달콤하게 들리거든요. 이게 바로 포퓰리즘의 함정입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월급 500만 원인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달 550만 원을 씁니다. 이미 마통은 연봉의 절반인 3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가장이 선언합니다. 가족 여러분, 우리 건강을 위해 최고급 영양제를 구독합시다. 건강? 중요하죠.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매달 쌓이는 적자는요? 불어나는 이자는요? 지금 대한민국이 딱 이렇습니다. 2026년 국가채무 전망치 1,414조 원. 불과 6년 만에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0%포인트 넘게 폭등했습니다. 더 무서운 건 건강보험입니다. 지금 쌓아둔 돈이 30조 정도인데 이거 다 쓰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국회 예산처 분석에 따르면 늦어도 2030년이면 바닥납니다. 들어오는 돈은 6% 느는데 나가는 돈은 8%씩 늘어나거든요. 구조적으로 망가져가고 있는데 여기에 지출을 더 얹겠다? 이건 용기가 아니라 무모함입니다. 선진국은 다 해주는데 왜 우린 안 돼? 이런 반론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냉정합니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나라 운명이 갈렸습니다. 먼저 일본, 우리의 거울이죠. 1973년 일본은 노인 의료비 무료를 외쳤습니다. 국민들은 환호했지만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한 번 시작한 복지 다시 뺏을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합니다. 정치적 자살행위니까요. 결국 일본은 지금 나랏빚이 GDP의 260%를 넘었습니다. 세계 1위 채무국이 됐죠. 일본 청년들은 자조적으로 말합니다. 우리는 노인들 연금 대주려고 태어난 세대다. 그리스는 어땠을까요? 표를 얻기 위해 연금을 펑펑 퍼줬습니다. 결과는 국가 부도, 청년 실업률 60%, 한 세대의 청춘이 통째로 증발했습니다. 더 끔찍한 사례, 베네수엘라. 석유 부국이었던 이 나라, 기름값이 물보다 쌌습니다. 국민에게 다 퍼주겠다던 차베스, 국민 영웅이었죠. 하지만 유가가 떨어지자 돈이 없어졌고 정부는 돈을 마구 찍어냈습니다. 인플레이션 13만%, 국민 평균 체중 8kg 감소.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잘못된 정책만으로 나라가 굶어 죽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럼 복지하지 말라는 거냐? 아닙니다. 스웨덴, 덴마크 보세요. 복지 천국이지만 경제도 튼튼합니다. 비결이 뭘까요?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더 받고 싶으면 더 내라. 북유럽은 세금을 소득의 절반 가까이 45%를 냅니다. 우리는 28% 수준입니다. 복지는 북유럽처럼, 세금은 지금처럼? 이건 불가능한 환상입니다. 둘째, 정치인의 손을 묶어라. 스웨덴은 국가 위기 이후 재정 준칙을 법으로 박았습니다. 정치인이 인기를 얻으려고 돈을 더 쓰고 싶어도 법적으로 못 쓰게 막아둔 겁니다. 반면 우리는 지출 상한선도 없고 재정 준칙은 국회 서랍 속에 잠자고 있습니다. 브레이크 없는 스포츠카를 탄 셈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탈모약 급여화, 생리대 무상 지원, 그 자체로는 선한 의도일 수 있습니다. 반론도 충분히 존중합니다. 하지만 한정된 예산 앞에서는 냉정해야 합니다. 암 환자의 신약 지원보다 탈모약이 먼저일까요? 건보 재정이 바닥을 보이는데 지금 곶감을 빼먹어도 될까요?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을 반대하며 직을 걸었을 때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지금 정치권에서 복지 줄이자는 말은 금기어가 됐습니다. 늘리는 건 쉽지만 줄이는 건 지옥입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도토리 경제학이었습니다.